기출은 예상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수목해충학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것은 곤충, 아직 해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는 곤충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류의 정의부터 알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즉, 우리 곤충은 절지동물문에 곤충 단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날개가 없는 경우, 그러다가 점점 진화했겠죠? 날개가 있도록. 그리고 날개가 접히지 않은, 고시류에서 또 날개가 접히는 또 진화했을 거고요. 네, 그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목, 일단 우리가 해충이기 때문에, 우리 수목 해충하기 때문에 해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목이 이렇게 조금 더 구분한 이 사이에 이게 날개가 있더라도 광신은 그냥 넓다는 의미고 좀 이거는 흡기 말 그대로죠. 흡즙하고 비슷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쪽 노린재 주로 이쪽 부분은 흡즙 이게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시류와 내시류의 구분은 바로 완전 벤트를 하냐, 완전 벤트를 하냐 그 차이겠죠. 우리가 아마 많이 다루는 게 아마 이 노른재목과 딱정벌레목, 그리고 나비목, 파리목 이 부분이 우리가 수목해충에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상식에 거미, 진드기나 응애는 거미강, 곤충하고 앉지 않습니까? 이제 암호에서 갈라집니다. 다리가 네 쌍, 그리고 다섯 쌍, 그 이상,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바뀐 겁니다. 원래 톡톡이목, 납바리목, 조무치목도 곤충강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이게 각각의 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나 위에서 봤듯이 곤충강은 이제 외에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로 알아주시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7회 때 이제 복수정답이 인정이 됐는데 어떤 게 원래 출제 의도였나 모르겠습니다. 이거였다면 너무 간단한 거죠. 절지동물, 외골격은 맞습니다. 절지동물 문이라는 거. 곤충하면 흔히 머리가 스별은 아니고 다리가 세 쌍이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그래서 이 답이 좀 구분하기에 따라 애매하긴 한데, 뭐, 근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일반적 특성이 있었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외골격. 외골. 그래서 7회, 8회 때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회 때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아까 같은 어, 고시류냐 외시류냐 이게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또 내시류 안에서도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계열은 보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외시류와 내시류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시류 안에는 상관없는데 외시류 같은 경우 또 광시상목과 기상목 이렇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조금 더 범위를 생각했을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따로 지금도 있고요.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도 마찬가지니까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기울림으로 해놓은 거는 문제가 잘못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공부하실 때 틀린 보기를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해서 나라면 내가 어떻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시류, 외시류, 내시류 순서로 살펴보라.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크게 구분되고 고시로 구분되고 또 이 안에서도 또 외시하고 내시하고 구분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태, 변태도 마찬가지죠. 불완전 변태냐 완전 변태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냐 그런 묻는 문제니까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이제 목은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노린재 목에 대해서 간단히
기존에 기출됐던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저희가 이런 PPT에 대한 요약 정리는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기의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각자 개인별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내년 10차를 목표로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이걸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 가지고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출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예상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수업 진도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고 아마 양성 과정이 12월 초중순에 끝나게 되면 조금 더 분석해보고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더 접근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목 같은 경우 암흑이 벌 암흑과 입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구분의 허리가 있냐 없냐 또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고 번데기 종류는 다시 또 반복됩니다. 딱정벌레목은 좀 암흑이 많습니다. 식유과목, 원시딱정벌레목, 식균, 풍뎅이목. 참 이러니까 문제가 나올까 싶었는데 보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압잡이가 어떤 암흑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깊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장을 실어놓은 거는 여기에 대한 입벌레 상과에 해당하는 또 그 좀 관련이 있는 과도 나눠지더라고요. 상과가 있고 과가 있고 이제 그런 이렇게 종류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일단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숙제에 따른 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몬 숙주가 아닌데 제가 잘못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냐 식성입니다. 식성에 따른 구분인데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잠자리 잠자리하고 다릅니다. 잠자리는 조금 더 원시적인 거고 풀잠자리목은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종류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한 두 번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주잠자리 유충 개미귀신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 나비목, 파리목 간단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볼목이 가는 옳지 않는 거라고 했죠. 나 오늘 다 맞고요. 날개가 좀 이게 파리목 때문에 이 문제가 가끔씩 섞어서 나오는 거. 태아돼서 파리목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른제 목도 아까 제가 했죠. 이런 일부러 살짝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살짝 틀리게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과지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전체적인 보기는 맞는데 이 하나 때문에 또 두 개죠. 이거는 이제 두 개 때문에 이거는 진딧물 아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른제 목은 아, 아목이 나눠집니다. 매미 아목, 진딧물 아목, 이제 아목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아목까지 알아야 된다는 또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팔잠자리요. 저는 정리 안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른지 한 번 더 나왔죠. 최근에 9회 때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거죠. 오식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넣을까 어디에 넣을까 잎들은 좀 더 나오거든요. 외부 구조. 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전체적인 목을 어, 볼 때 좀 더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좀 저는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충과 성충에 많이, 특히 완전 변태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완전 변태 같은 경우는 유충 형태, 성충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잎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특이하게, 딱정벌레 목일까요? 네, 이쪽 부분이 저도 봤더니 이거는, 왜냐면, 성충 자체가 갉아먹는 잎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저도 순간 가격도 찾아봤는데 그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깊이 안 들어가지 않더라도 잎트랙을 각각 기억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완전 변태는 유충, 성충이 거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예, 흡즙, 특히 흡즙인 경우 더더욱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곤충의 구조와 기능에는 오늘 살펴볼 거는 바로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리와 생장, 생식 같아서 자꾸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가슴에 바로 한 쌍의 다리가 있고요. 배에는 생식기도 있고, 항문도 있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두시고, 머리에는 더듬이와 눈, 입틀, 그리고 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크게 흡집과 저작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완전 변태로 유출 대부분은 씹어먹는 거예요. 하지만 메뚜기나 바퀴, 딱정벌 이쪽은 성충도 씹어먹는 저작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도 한번 이 더듬이 모양도 거기까지는 시험 나올까 싶었는데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 소리 감지나 냄새 감지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우전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 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잎들도 이거 좀 상시겠죠? 분쇄하는데 위아래는 어렵잖아요. 좌우로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더들 여기까지 세상에 기억해야 한다는 게 너무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눈, 우리가 곤충은 자외선, 가시광선과 자외선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아무래도 이 보기를 항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방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 이 단어가. 에, 나머지 이게 나무종 어디 분류된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이 파리 또 나오는데 파리 같은 경우가 뒤에 뒷날개가 퇴화돼 가지고 한 쌍의 날개에서 평균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다음 노린지도 반조시. 초시 같은 경우는 딱딱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초시가 딱딱해진 거고 저도 사실 네 개는 조금 더 찾기가 쉬웠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는 크게 체벽, 바깥 부분이겠죠. 그래서 외골경 역할을 해주는 이 부분과 이제 감각계, 신경계, 근육계 그리고 호흡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화계나 생식계는 다음 시간에 분비계도 내외 분비계 다시 다룰 겁니다. 간단하게 내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벽 같은 경우도 상표피와 원표피인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 순서까지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피가 있고 그리고 진피층이 있고 그리고 기점화. 그래서 이게 체백이라는 거죠. 그 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어떤 피부가, 동물의 피부 같은 그런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감각 읽어보시고, 신경도, 우리가 중추신경, 중앙신경계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내장신경계, 말초신경계 했을 때, 이런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 역할을 관한 거 물어본 적이 있고요. 이게 내장신경계, 이제 중앙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문, 이 말초신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뭐로 나온 거죠? 모두 누리하고 똑같이 다는 거.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체백 같은 문제는 이리 좋은 나오거든요. 이건 너무 지엽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금 오답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남의 다 맞는데. 보시고. 근데 보십시오. 항상 중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한번 위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퀴노경화 혹은 단백질 경화. 그래서 칼슘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오해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래 맞았던 보기를 살짝 바꿔서 틀린 보기를 낸다든지, 이런 틀린 보기를 다시 맞게 고쳐서 다른 이제 보기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뇌에 있었죠? 전, 중, 후.
그래서 우대내가 관장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억해둬야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이제 신경계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기까지 나오고, 저는 이제 축색돌기라고 생물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축삭돌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상돌기랑. 이건 반대로 쓴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수상이고, 이제 축삭 내보내는 건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 간단하게 뭐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식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안건 생식기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자낭이 있다는 거,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생식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독샘이 빼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있었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량 이렇게 저장량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부속샘이 아니라 암컷의 저장량, 저정량. 좀 어렵더라고요. 발음이. 어, 저 수정란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수성은 다른 연결하는 거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내분비계와 그다음 이거 보충의 충태를 또 여기서 강의를 하셔서 집어넣었는데 또 뒷부분에도 한번 반복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는 다시 자세한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호르몬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장에 또 다시 한번 생리와 생식, 생장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로만 유압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한다. 기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 탈피. 이건 촉진해 주는 거고, 원래 탈피 호르몬은 카디악 간체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도와주는 거죠. 아카스미사는. 일반적으로 이게 완전 변태죠. 이게 완전 변태죠. 불완전 변태는 이제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유충도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를 알면 사실은 기억하기 쉽고요. 한자를 좀 모르면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번데기 같은 경우도 한자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대로 부속기인데 붙은 채로, 그다음에 나영은 부속지, 저 울타를 쳤네. 부속지입니다. 부속지가 뭔가 구분되어 있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나비나방은 피용이다. 불잠자리 땅정벌레 벌목은 나용이다. 파리목은 위용이다.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파리목 같은 경우.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름 간단한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피 과정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어, 구분이 돼 있으니까 따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피용 같은 경우가 따로 움직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게 문제 기초에 돼 있어서 바로 파리가 한 쌍의 앞날개, 뒷날개 이렇게 거의 퇴화됐다는 거 보시면. 네, 오늘은 이렇게 곤충에 대해서 앞부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곤충의 그 다음 뒷부분 살펴보고 2시간 정도 상당히 이 수목 해충학이라는 과목이지만 곤충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를 다뤘고 그리고 이제 해충과 해충 강론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